우리 후보자님 국정원장 되시면은 정치할 것 같아서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정치적 성향이 있으면은 국정원장 가서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으로 말하면 후보자님보다 더 정치적인 분, 또 정치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국정원장을 안 하시겠다고 먼저번 과거에 다른 분 청문회 때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수락을 하신 거잖아요. 수락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 동기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거에 국민의 정부 때는 국정원 자금을 전혀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전 정권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전용해 쓰고 이용이든 전용이든 쓴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로 직전 정부와 직직전 정부의 청와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청와대에 특보를 하실 때 우리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뭐 3, 4억씩 해가지고 여러 차례 갖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국정원장을 하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하던 이강래 기조실장도 당시 이례적으로 수석께서 후보자께서 해외 순방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필요한 예산이 청와대에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국정원이 청와대 자금을 지원하는 걸 금지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것을 왜 달라 할까 하고 대통령 승낙을 받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후보자께서 승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보도라면은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해서 답변 올릴까요? 네, 그러면은 답변을 여기까지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학적부 원본의 검증부터 4가지를 일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정당하게 편입을 했고 정당한 학점을 득해서 학교에서 저에게 학위증과 졸업장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졸업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적부 성적 문제는 법에 의거해서 저는 제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허락하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서류를 좀 의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는 오전 중에 배포해서 정의하고 나면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고요. 아니 지금 답변하는데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예, 배포하세요. 답변 후보자는 답변하시고 또 배포하시고. 제가 제 모교가 전산화 과정에서 수기를 잘못 표기했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듭니다. 저도 이제 받아보니까 저는 1960년 목포 문태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신 그 단국대 학적부에는 제 졸업 연도가 1963년 물레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도 허위 학력입니까? 이렇게 수기 과정에서 수기에서 컴퓨터로 넘겨오면서 학교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고 그러한 사실만을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 친구 이모 회장은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언론에서도 그러한 보도를 했던데 김대중 정부에서 저에게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없습니다. 그분은 그 전부터 성장을 해왔고 지금도 사업을 잘하는 특수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빌려서 재산 신고 다 해가지고 제가 갚든 안 갚든 저와 내 친구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태경 의원님하고도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념상 저는 진보이고 그분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통합당 관계자들하고 더 친하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또 그분이 증인이 안 나오는 것은 왜 제 책임입니까? 증인 채택이 안 된 것이 왜 저에게 불성실한 청문회를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까? 이건 정보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한테 정치 구단, 정치를 떠난 박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언론 보도나 실제로 우리 동료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저녁 어디에서 보도가 됐지만은 제가 17, 18년 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을 맡아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을 간헐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개입이 되는 곳에 가서 하게 되면 사고를 치니까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꼬여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서훈 전 원장께서 국내 정치 정보는 물론 아이오 한 사람 없이 다 척결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구속의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 후 정권들이 얼마나 많은 국정원 원장들이 구속돼 있고 지금 현재도 간부들이 고초를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대북관계나 사이버 이러한 문제를 전념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서 절대 구속되지 않는 그런 국정원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이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그러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의원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저도 정보위원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은 6가지 정치 개입 사례를 제가 정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도 된 적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이 계속 감시해 주십시오. 의원님은 또 경찰 정보국장 등 얼마나 경찰에서 정보를 오래 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특수활동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종찬 말씀을 하셨으니까 실명을 댑니다. 그러한 보도를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종찬 원장께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고 준 적이 없다.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강래 당시 기조실장은 저하고 정무수석 보임 때문에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편한 사람이 돈 가져오면 제가 받을 정도로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이종찬 원장이 대처할 문제이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그러한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